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집중하게 될 키네마틱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판단 인식, 계획, 제어, 행동 중에서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내부 모델이라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부 모델은 어, 크게 다이나믹 모델과 키네마틱 레벨 모델로 나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키네마틱 레벨의 모델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의 차이는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얘기는 전혀 힘, 토크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할 거고요. 어떠한 각도, 어떠한 속도가 과연 손끝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키네마틱 모델이 필요한가? 이러한 모델이 있으면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에게 간단한 로봇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로봇에게 주어진 일은 전과 마찬가지로 어, 직선을 긋는 일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에 대한 키네마틱 모델을 모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 Q1, Q2, Q3와 요 XY의 관계를 몰라요. 자, 이 관계를 모르고 어떻게 이 로봇을 원하는 요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피드백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드백 컨트롤은 마치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먼저 요 로봇을 살짝 움직여요. 살짝 움직이면 분명히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나 있겠죠. 자, 그럼 이 벗어난 요 에러만큼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낑낑낑낑 자석처럼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그렇게 얘를 랜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석처럼 잡아당기고 이러한 억지스러운 꿈틀꿈틀을 통해서 아마도 얘네들을 이렇게 따라가게 할 수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도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에 지금 어떤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플랜트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다고 했을 때 로봇에다가 인풋을 줍니다. 인풋을 주면은 여기에 따른 손끝의 모양이 나오겠죠? 분명히 얘는 어떤 XY의 아웃풋이 나올 거고요. 근데 얘는 분명히 어,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제가 바라는 그런 XY의 어, 원하는 것과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을 다시 피드백 컨트롤로 컨트롤 감안을 해서 다시 이 피드백 컨트롤 인풋을 생성을 해주고 다시 또 움직여주고 에러가 생기면은 그만큼 다시 또 잡아당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참 바보 같은 움직임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키네마틱 모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미 얘네들을 1도, 얘 1도, 얘 2도, 얘 3도 움직이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 여기로 가게 돼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만큼 훨씬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에도 피드백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실제 이 모델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모델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델이 아예 없는 경우랑은 확실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먼저 움직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그 미세한 그 에러만을 피드백 컨트롤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 밑에 도식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가 feed forward 인풋을 넣는 것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일단 먼저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로봇 모델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인풋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면은 사실은 에러가 0이니까 피드백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수학적인 모델 에러가 있어서 에러가 약간이 발생한다면 그 약간의 에러만큼을 요 컨트롤, 피드백 컨트롤러에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드백 키네마틱스를 공부를 하시면 바로 이러한 컨트롤러를 설계하실 수가 있고 그 컨트롤러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모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어, 지난번 강의에서 키네마틱스라는 것은 Q와 Q1, Q2, QN 각각의 조인트 각도와 그 손끝점 X, Y, Z 혹은 오리엔테이션까지도 고려를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조인트의 각도와 그리고 손끝의 위치와 자세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관계, 즉 내가 10도, 20도, 30도 이러한 각도를 가졌을 때 과연 손끝은 어떤 위치를 가질까요? 즉 로봇에서부터 작업 공간으로의 관계, 이러한 방향으로 관계의 질문을 푸는 것을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쪽 방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로봇이 어떠한 각도를 가져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는 손님 달아날까봐 지금 그런 수식 같은 거를 잘 안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수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